안녕하세요. 주식훈이의 훈입니다. 월요일날 장 전에 하락 때 개파락 후에 좀 잘 주시하시라 얘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보시란 얘기죠. 커뮤니티에 남겨드렸습니다. 방송을 못해서. 자, 보시면 그 월요일날이죠. 강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지수대가 2900, 2580포인트 정도 됐었어요. 이 정도가 됐었는데 더 심하게 장 시작과 함께 여기 강하게 깨고 내려가면서 흘렀고요. 2550포인트 정도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침에 직장 동료들한테도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바닥이 확인되면 매수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얘기 드렸고, 이때 보시면 또 패턴이 나옵니다. 패턴 나오고, 요때 얘기 드렸어요. 요때 깔고 내려왔지만 이게 바닥을 한번 만들고 다시 한번 재차 바닥을 만들고 쌍바닥 패턴에 여기 상승이 가는 것을 확인하고 요때 이제 매수해봐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르면 여기 손절 라인 잡고 2600 2550포인트 정도를 손절을 잡고 다시 한번 매수 자리다 라고 좀 이렇게 공유를 드렸고요. 이평 회복하는 부분, 여기 부분을 보고 여기서 얘기를 드렸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580포인트가 제가 봤었던 수치대가 여길 또 맞고 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했어요. 다시 맞고 여기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2580포인트 계속 얘기를 드렸죠. 80포인트 때 90포인트 때 얘기 드렸는데 여기 맞고 떨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보유 물량을 잘 관찰했고요. 여기서 돌파가 나와주면서 그 시장이 바닥을 일단은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고 재차 2580포인트가 깨지나 했지만 지켜주면서 이렇게 오늘 마감이 됐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늘 그 저녁에 미국 그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죠. CPI 그 발표가 있죠. 거기에 따라서 증시의 방향이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로 보일 수 있겠고요. 사실 그렇게 돼서 반응이 나오고 괜찮게 지금처럼 흘러간다면, 지금 미국 선물 지수는 좋거든요. 좋게 이제 한 1.5% 나스닥 기준 보여주고 있고, 예상치가 잘 나와서 좀 적정하게 주식시장에 좋은 그 흐름이 나온다면 미국장 상승 마감할 거고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일은 오히려 그렇게 돼서 주식에 반영된다 그러면 예전에 깨고 내려왔던 2612포인트 정도 됩니다. 여기 단을 다시 회복하고 올라오면서 상승 출발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상승 반등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중요했던 깨고 내려왔던 2670, 80포인트 정도까지를 단기 목표로 두셔야 돼요. 단기 목표로 두시면서 여기 또 돌파협을 보자. 그래서 일단은 조금 좀 중요했죠. 중요한 자리 때 매수해 볼 수 있는 자리, 여기가 이렇게 좀 깨지긴 했죠. 여기죠. 여기 2580포인트가 얘기 드렸는데 장 종가 기준 깨지지 않으면서 마무리가 됐고, 어떻게 보면 단기 바닥이 확인된 것은 아닌가 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2580포인트 때까지 얘기를 드렸던 거고, 여기가 강하게 깨고 내려갔지만 다시 장중에 회복을 하면 종가상 지켜줬다. 그래서 목표치를 2680포인트까지 열어놓으면서 반등을 도모해보자,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장기 방향은 하락이 맞죠. 하락 사이클이니까 다시 한번 저항을 맞고 떨어지고 깨고 내려간다면 정말 무서운 공포가 되고 밑단은 정말 크게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시장 전체가 공포에 휩싸일 거기 때문에 지금 이번 구간에서 대응하실 수 있는 것들 최대한 하시고, 오히려 여기 2680포인트를 돌파 못하고 맞고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더 상승 가는지 봐야겠지만, 떨어지면 여기가 우리가 봤던 공매도 자리, 인버스 자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보유했던 거를 정리하면서 다시 하락 베팅한다 라는 계산도 될 수 있습니다. 코스닥도 같은 결이니까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904 여기죠. 여기까지 얘기 드렸죠. 코스닥은 840포인트 정도에서 똑같이 잘 나와줬고요. 단기 마찬가지로 890포인트 대가 되게 중요했던 지지 라인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일단 목표치, 단기 목표치를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보고 한번 또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 그런데 일단 CPI 지수가 그 시장을 견인해주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게 반등해주고 다시 떨어지더라도 이 밑단을 안 깨지는 게 좋습니다. 안 깨지고 횡보, 박스 횡보만 해주면서 시간을 보내주다가 뭐 중국 봉쇄령이나 아니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들이 하나 둘 해소가 된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다시 한번 횡보를 하다가도 또 깨고 내려갈 거니까 그 사이에 준비를 잘 해놔야겠다. 그래서 좀 계좌 정리할 수 있는 것들 하고 좀 비중을 덜어낸다든가 현금 비중을 한다든가 이번에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이제 종목을 보면서 얘기 드릴 건데 원익 IPS고 반도체 관련 종목이죠. 파운드리 대장주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이번에 여기 돌파 여부가 되게 중요하다 얘기 드렸는데 돌파를 못했죠. 돌파해서 쉽지 않을 거다 얘기 드렸는데 돌파 못하고 바로 꺾여 내려갑니다. 바로 그 저항대에서 밀려나면서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빠지면 당연한 거거든요. 저항대 돌파 못하니까 목표치가. 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가면서 좀 밀어 올려주고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기 저항대예요. 마찬가지 저항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돌파되고 가야 될 길이 멀어요. 그래서 지수가 상승하고 뭐해서 돌파가 되더라도 요 정도 여기 구간이 돌파가 되게 중요하다. 42,000원 구간대가 41,000원 42,000원 일단 비중을 좀 줄이면서 보셔야 되는 자리대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반도체가 의외로 시장에 비해 견고합니다. 그것도 나름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번에 그 원자재 가격 급등, 그다음에 공급난 오면서 모든 이제 그 기업들이 좀 타격을 입는 거죠. 그런데 반도체는 예상보다 1분기 실적이 좋을 거라는 것들이 증명되고 있고 의외로 견고하고 의외로 영업이익이 잘 나왔네라는 게 되면서 시장보다 강한 모습이 나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 아무래도 좀 더 시장보다 강한 흐름이 나와주는 거죠. 반등 나와도 더 세게 나오고. 그래서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의 기반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장세가 받쳐주고 소비자 물가에서 괜찮다 그러면 횡보만 하더라도 이렇게 분기별 영업이 잘 나오고 전망치가 좋은 것들은 조금씩 올라와 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저항대 체크하시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 로보틱스고요. 제가 이제 맨날 얘기 드렸던 그 로봇주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저는 요때 고점에 다 팔고 얘기 드렸고요. 여기서 반등 자리 한번 짚어 드렸고 다시 한번 또 흘렀죠. 여기서 못 올라가면 흐른다 얘기 드렸고요. 보시면 이제 요것도 이제 긴 추세를 한번 일단 적용해 봤습니다. 긴 추세를 적용해 보면 추세마저 일단 깨지고 저항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내일 또 마찬가지 상승 출발해서 여기 올라탈 수 있어요. 추세에 올라타 가지고 다시 한번 이런 흐름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 깨지더라도 여기 밑단 이렇게 밑단들이 잡히죠. 예전에 반등했던 자리대들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섹터로 그래요. 섹터로 제가 말씀드렸죠. 시장이 어려우니까 뭐 장기 투자 뭐 하기 어렵다 얘기 드리지만 그래도 올해 시장이 안 좋아도 영업이익이 뚜렷하게 성장하는 것들과 테마를 입는 것들은 모아가는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로봇주고, 다른 것들 많이 가가지고 부담스럽습니다만 로봇주는 아직 뚜렷한 대장이 없어요. 계속 대장이 바뀐단 말이에요. 바뀌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테마만 입은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주고 있죠. T 로보틱스만 해도 그런 게 해외에다 물건을 수출하고 있고 로봇을 판매하고 있고 뭐 대기업과 계약을 하고 있고, 이제는 정말 만들어 놓았던 기술력들이 팔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개선된다라는 게 뚜렷한 것이고, 앞으로 삼성전자가 뭐 100조 원 가량을 로봇 산업에 투자한다 라는 것들을 테마를 또 입으면서 좋은 흐름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더라도 좀 모아갈 수 있는 종목 섹터군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많이 오르고 세력이 쌌던 것들 말고 이런 것들을 좀 예의주시하시면서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 하락 안 좋은 그 사이클에서도 조금 테마를 입으면서 영업 개선되는 종목을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T 로보틱스도 지속 관심이 필요하겠고요. 다음은 한신기계고요. 제가 그 한신기계 물리신 분이든 그러니까 단타 자리든 했던 금액이 11,500원 정도예요. 11,500원 정도고, 오늘 자리 때까지 딱 밀렸는데 보시면 이제 시간외를 한번 봐야겠죠. 시간외를 보시면 시간에 6% 급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등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반등 자리 나올 수 있는 자리대라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오늘 나와서 내일 반등 나오면 또 한번 상승이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보시면 되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건데요. 다들 아시면서도 접목을 강하게 못하는 부분이에요. 다 마찬가지신데, 요럴 때 보면 상승이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 사면서 따라갈 수 있고요. 이게 너무 올라가고 부담스러워가지고 못 따라가는 게 개인 투자의 심리고요. 이렇게 빠질 때는 조정 기간 같아가지고
이렇게 사모을 수 있는 구간, 뭐 그렇게 똑같이 보이는데, 빠질 때는 조정 구간이지만 지금도 조정 구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의 기운이 센 자리인가 매도의 기운이 센 자리라는 거 보면, 요때는 매수의 기운이 센 자리고 요때는 매도의 기운이 센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올라올 때 매수의 기운이 세게 올라왔고 다시 한번 빠져서 반등 자리다. 그래서 매수의 자리가 변환이 돼줘야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지, 기본 자리 포지션 때는 매도의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물량들이 출회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정말 강하게 매물들을 소화해주면서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 상승이라고 하고, 윗저항 때까지 강력하게 올라간다 그러면 오히려 비중을 정리하고 매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수익 실현을 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거를 더 갈 거고 앞으로 우상할 거고 이렇게 가져갈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대응하신 분에 한해서 좀 이렇게 수익 실현 해가면서 보시자. 그래서 11,500원의 이탈 여부를 체크해야 되는 건 일단은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여기가 쌍봉 패턴으로 볼 수 있는 자리였지만 한 단계 더 올라왔고요. 여기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또 한번 그 메이저들이 정리하는 구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예측해 보면서 돌파 여부보단 쌍봉이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약해지는 모습 흐름이 나오면서 빠질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상승할 자리보다 하락할 자리가 많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매물대 되지 말자. 이번에 여기 안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물려버리는 구간에 대해서 물려버린다면 정말 또 엄청나게 긴 시간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확률을 더 무게 두신다면 되게 조심스러워야 되는 게 맞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소가 아무래도 제가 올해 수소주 꼭 보라 얘기 드렸어요. 올해의 주도주 해가지고 수소주를 얘기 드렸는데, 최근에 이때 언급 드렸죠. 여기 손절 라인 잡고 사보자, 여기 손절 라인 잡고 사보자 얘기 드렸고, 요런 자리는 분할 매수도 필요 없단 말이에요. 필요 없고 자르면 되니까 잘라야 돼요. 여기 터지면 잘랐어야 되는데 분명 이게 캔들 뜨면서 얘기 드려서 분명히 기회가 3, 4일 있었습니다. 40분에 한해선 수익하시면서 여기 또 한 번에 뚫기 쉽지 않고 역배열 중이니까 41,000원 구간대 저항대 강하니까 여기서 또 비중 줄여라. 이게 그렇게 이제 지속적 얘기를 드리는데, 오늘도 보면 확실히 수소 쪽에 돈이 들어가고 있구나 체크가 돼요. 그래서 요렇게 자꾸 돈이 들어오는 거 보이니까 얘가 이렇게 빠지더라도 이제는 좀 이렇게 우상향으로 바꿔줄 수 있는 추세 패턴도 나올 수 있겠다는데 무게를 실어야 되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로 보유자의 영역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데 아니면 여기 최소한 여기 때에서 40분만 보유하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매수 자리 아니니까 어중간하게 신규 매수 하셔가지고 또 물림을 겪으시면 안 돼요. 정말 얘가 섹터가 움직이고 가더라도 이 흔들림을 못 버틸 수 있다라는 거죠. 평단가가 높으면 못 버틴다. 그리고 길어진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맥점이 아닌 것들은 일단 보내드려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얘기 드렸던 게 일진 하이 솔루스였죠. 마찬가지로 수소 섹터로 얘기 드려서 지금 금액대도 좀 사볼 수 있는 자리대 영역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이 친구도 지금 금액대가 되게 매력이 있는 금액대고, 말 그대로 아직 움직이지 않은, 그러니까 주산 피어셀이나 SP어셀 같은 종목 계속 얘기 드리지만 그 친구들이 우상향을 그리면서 빠지지 않고 우상향 그리면서 차트가 상승 조정으로 그림만 나와줘도 분명 따라가면서 튀어 올라와 준다.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금액대에서 45,0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얼마든지 튀어 올라올 수 있는 자리대다 라는 건 맞는 거고요. 오히려 여기가 저가에 사가지고 돌파가 되면 오히려 진짜 이런 것들은 보유하면서 보유 포지션으로 가볼 수 있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금액대가 얘기 드렸죠. 이렇게 중요한 자리대에서 지지를 며칠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올려주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꼬꾸라지고 터지고 내려간다. 그래서 어떤 것들도 뭐 재료가 있고 뭐 좋으니까가 아니라 세력의 의도이기 때문에, 세력이 올릴 마음 없으면 여기 또 있는 물량들을 털고 갈 수 있다. 가더라도 털고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적 대응 좀 예민하게 하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빠지면 빠질 자리가 또 많이 열려버려요. 밑단이 비어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열릴 수 있고, 그래서 대응의 영역이다. 그래서 잘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불안하면 금액을 줄이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화장품 대장으로 봤던 제이준 코스메틱이고요. 오늘 조금 기사가 나와가지고 움직여주긴 했습니다. 이제 보시면 11,080원, 12,000원대 여기 드렸고요. 보시면 일단 그 하나의 파동이었죠. 하나의 파동과
하나의 상승 파동과 조정 구간이었고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대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도 지금 잘 여기에서 보유하신 분들도 여기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가 박스권으로 정말 또 쌍봉을 그리면서 다시 한번 밀릴 수 있고 다시 한번 맞고 떨어지고 밀리는 그림 나와버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면서 수익 실현하면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이렇게 밑단까지 빠지고 내려올 수 있다. 빠지고 내려온다고 끝난 게 아니라 어차피 좀 시간을 길게 간다면 이 친구들이 가을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간다 그러면 요 추세, 본 추세대로 우상향을 하더라도 하는 거니까 여기까지도 빨리자리게 남는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다.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게 제가 화장품 섹터를 이 상승 전에도 화장품 섹터 얘기 드렸죠. 아모레퍼시픽하우스 얘기 드렸는데 화장품 섹터가 분명 시세가 나올 수 있고 한다라고 얘기 드리긴 했지만 그 얘기 드렸죠. 막 200% 300% 이렇게 강하게 가진 않을 것 같다. 왜냐면 중국의 이제 한알령 때문에 피해를 입은 섹터이기도 한데 그게 사실 예전처럼 해결되는 그림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화장품 강세, 중국의 한알령의 뭐 중국의 수출 요런 그림이 안 나온다는 거죠. 이제는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그렇게 화장품 의존도가 예전만치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수 시장만으로 아무리 거리두기가 풀리고 한다 해서 갈 수 있는 영업 이익에 반영돼서 섹터 전체가 움직여주고 흐름이 나올 수 있지만 엄청나게 강한 상승이라기보다 맞춤 대응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유해 보면서 관찰해 봐야 된다. 그래서 너무 무리한 비중의 투자를 금액을 넣으시거나 아니면 어중간한 금액에서 사가지고 대응 못할 수 있는 그 자리대에 내 금액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그리고 테마성도 아무래도 강하기 때문에 뚜렷한 영업이 개선이 되느냐는 아직 물음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체크하시면서 보셔야 되니까 너무 좀 단순하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세력이 그렇게 단순하게 시세를 주지도 않을 것이고요. 너무 단순한 접근으로 화장품 이제 뭐 마스크 벗으니까 할 거다 라는 그런 좀 무모한 그냥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 항상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다 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3부 토건이고 얘도 이제 사실 정치 테마예요. 정치 테마고 정책 주고 보시려면 보시라고 얘기 드렸는데 요때도 얘기 드렸죠. 요때 얘기 드려가지고 잠깐 상승이 나오긴 했거든요. 요때 이제 또 얘기 드리고 이렇게 잠깐 상승이 나왔어요. 이게 한 20% 정도 돼요. 한 15, 20% 정도 수익이 나오긴 했는데 다시 한번 또 꼬꾸라지고 내려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친구가 우상향으로 가려고 그러면 자 여기서 상승 주고 오히려 이게 좀 길어졌죠. 길어지고 했는데 파동이 아직 뭐 더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고 아직도 상승열이 있고 섹터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털라고 한 번 더 빠지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죠. 시장에 따라서도 그렇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세력이 지금 주가를 여기에서 저항 맞으니까 고가가 낮아지고 있는 거죠. 지금 단순하게 보면 매수의 힘이 셀 때 요때는 이제 매수의 힘이 셀 때니까 매수의 힘이 세서 쭉쭉쭉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반등 자리에서 충분한 단기 기간 조정과 금액 조정을 거쳐놨는데 여기에서 횡보를 하고 있긴 합니다. 하고는 있긴 한데 고가가 높아지진 않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하방이 또 지금은 상방보다 하방이 좀 더 열려버리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좀 공격적 매수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지금도 만약에 사신다면 밑단을 뭐 손절 라인 할 거 아니시라면 오히려 빠질 것도 염두에서 분할로 들어가야 된다. 지금은 이때랑 달라졌어요. 이때는 이제 분할적 얘기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담으시려면 분할적으로 담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항상 그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매매 포지션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성신양해고 시멘트주도 얘기 자꾸 드렸는데 뭐 재료 있고 하다가 얘기 드렸는데 조금 디테일한 얘기를 드릴게요. 저도 이제 이게 개인 투자자들의 한계입니다. 자, 보시면 저도 개인 투자자지만 여기서 주가가 밀렸어요. 뭐 시장의 여파도 있겠지만 그냥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보아하니 그 시멘트주가 1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와요. 유연탄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자재 가격 급등에 피해를 입은 거죠. 피해를 입어서 식품주들도 똑같이 얘기 드렸었죠. 좋은 시세 나오긴 했는데 자, 식품주가 판매 단가를 올려서 영업이 반영되니까 좋다라는 그런 똑같은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자, 1분기 보면 그 쌍용 CN인가요? 거기서 이제 영업이 발표를 했는데 안 좋게 나왔어요. 1분기가 안 좋다는 거죠. 확실히 유연탄 때문에 없어서 못 파는 시멘트인데 남는 게 없고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적자가 나고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선반영이 되니까 계속 빠진 거라는 거죠. 계속 빠졌다. 그래서 빠졌다. 빠졌다. 근데 아직 영업이익이 발표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성신양에는. 근데 영업이익이 안 좋게 나왔다.
라고 해가지고 충격적으로 한 번 더 흔들 수 있습니다. 일단 그때는 영업이 발표하는 거 기점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한 번 더 털고 간다, 흐른다는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그림의 패턴이 나와줬느냐 보시면 이 친구도 시장에 비해 강했습니다. 굳이 말씀드리면 월요일날 이 하락이 강했던 추세를 그 상승 반전형 캔들이 나와주면서 오늘도 약한 상승이지만 상승을 해줬다라는 거고요. 보시면 요때 당시 비중을 봐도, 자 이렇게 봐도 지금 쌍바닥을 단기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 금액을 지켜주면서 11,500원 11,550원 11,500원 이렇게 하면서 저가를 쌍바닥을 닦아준 모습이고요. 지금 그렇죠. 그렇게 해서 1분 영업이 안 좋았으니까 뺐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쌍바닥 패턴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또 이런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또 나와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얘기 드리면 1분기 실적은 안 좋았지만 주가는 항상 선반영하니까 2분기엔 시멘트 판매 단가를 올렸죠. 올렸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것들 재료 얘기 드렸던 건데, 올렸는데 그게 반영되는 게 2분기부터다 라는 거고요. 지금도 시멘트는 없어서 못 판다는 게 된다 그러면 2분기는 좋겠구나. 그러면 단기적으로 목표치를 이렇게 한 30% 정도는 열어놓으면서 볼 수 있겠구나 라고 보면 지금의 포지션 따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HMM이고요. 요것도 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힘들게 했던 종목 같은데, 자 이렇게 보시면 요때 주가 흐를 때 계속 흐를 때 여기가 이제 이쁘게 조정받을 수 있는 자리대라고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가 계속 우상 가려면 여기가 안 터져야 된다. 안 터지면 좋다. 근데 그냥 여기서 그냥 힘없이 흘러져 내려가 버려요. 그리고 다시 그어드렸던 자리가 빠져서 시세타 반납한다 그러면 25,700원 구간이었어요. 근데 이 구간에서 지금까지 계속 좀 올라온 겁니다. 아주 빠르지 않지만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반대로 우상향을 그리고 있죠. 아주 미세하게나마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 주가가 많이 흘러서 힘드시겠지만 큰 틀로 보면 저가를 높이는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빠르지 않지만 이런 추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그래요. 매수하더라도 이 추세 깨지면 바로 나와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저가 메리트 있고 여기까지도 있겠지만요. 여기도 예전에 드렸던 이 금액대가 있겠지만 그냥 이 추세가 깨져버리면 또 이게 이 우상향으로 천천히 가는 상향보다는 박스로 간다 그러면 더욱더 힘들어지니까 오히려 지금 구간에 대응을 해보시고 싶으신 분도 이 추세를 잘 한번 점검해 보자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현대미포조선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직 주가가, 이것도 이제 얘기 드렸죠. 여기서부터는 요때 얘기 드렸어요. 요날 방송에서 얘기 드렸죠. 4월 11일부터 여기 돌파될 수 있는 걸 요때에서 한번 노려보자. 그래서 돌파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 제가 방송 드리고 사신 분들은 요 정도 수익 났겠죠. 한 20% 정도, 한 15%, 20% 되겠죠. 요 정도 수익이 될 건데, 여기에서 또 다시 한번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 81,000원대 여기 얘기 드렸고요. 81,500 여기 정도 얘기 드렸고요. 82,000원 정도 얘기 드렸고요. 여기서 하루 이틀 반등 자리에 나와줬지만 내려왔죠. 그래서 요때는 또 부정 의견 드렸어요. 이렇게 고가가 높아지고 그래야 이제 우상향이 되는 건데, 얘기 드렸죠. 그래야 이렇게 우상향이 되는 건데 고가가 낮아져 버리네. 갑자기 하락 추세가 돼 버리네. 단기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요 상승이 강하게 나왔죠. 강하게 나온 만큼 이 저항대 매물 구간도 있고요. 고가에 대한 매물 구간도 있고 계속 이제 매도가 강하니까 흘러내려오는 건데, 크게 보면 이 친구는 예전에 그어드렸던 우상향 되고 있는 거예요. 우상향이 되고 있죠. 빠르지 않지만 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금액적으로 여기 때가 깨지지 않으면 우상향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금액적으로는 괜찮은 매력 자리가 되는 거예요. 76,0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요 정도 금액이 되겠죠. 75,700 여기 정도, 여기 자리에선 정말 다시 한번 매수해 가지고 담아볼 수 있는 자리대다 라고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 자리를 체크했던데 여기 지금 요거 저항이 될 거니까 요때 만약에 더 빠진다고 해서 사고 나면 이렇게 여기 저항 구간에서부터 수익 실현해 나가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장이 또 이제 내일 만약에 회복되고 다시 올라와 준다 그러면 82,000원이 또 저항이 되죠. 예전엔 그 지지대였지만 저항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또 물리신 분들도 해가지고 정리해야 되는 구간이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좀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어요.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